진한 커피향처럼 오랜 여운을 남기는 영화, 왠지 모를 향수를 일으키는 아련한 영화, 언젠가 꼭 다시 보고 싶은 여러 번 봐도 아깝지 않을 동갑튜브를 사로잡은 바로 그 영화, 2019년 개봉작이자 2020년 9월 10일 넷플릭스로 돌아온 영화 작은 아씨들 소개 및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갑튜브입니다. 어쩌다 보니 한 주 만에 극과 극을 달리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포일러가 있으니까요.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관람하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2019년 개봉 당시에 일상에 치이다가 그만 때를 놓쳐버렸었거든요. 그리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이 작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원작인 책은 솔직히 너무 어렸을 때 읽은 책이라서 사실 내용은 기억이 아예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워낙에 유명한 명작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9월 10일까지 기다려서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사실 명작을 원작으로 한다는 건 부담이 많은 작업일 겁니다. 특히 작은 아씨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영화화 되기도 했던 작품이라 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건 다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동갑이 둘이서 깍깍거리면서 영화를 시청했던 것 같아요. 여운도 워낙 진하게 남아가지고요. 인터넷 서점에서 책도 세트로 바로 질러버렸네요.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내용과 목차를 훑어보니 영화화된 부분은 전체 4부로 이루어진 시리즈 중에서 1부와 2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용으로 번역되는 건 주로 1부라고 하니까요. 어렸을 때 소설로 읽어보셨다 해도 아마 영화에선 모르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작은 아씨들은 작가인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도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베스의 죽음 이후 집필을 시작해서 출판사에 직접 가져가 출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1856년 출판사에서 먼저 소녀들을 위한 책을 써달라고 요청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2년 후인 1858년 베스의 죽음과 언니 애나의 결혼이 있은 이후로도 한참 동안 책을 썼고 집필에 들어간 지 12년 만인 1868년 그리고 1869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작은 아씨들 1부와 2부를 출판했다고 합니다. 영화 작은 아씨들의 전개는 현재의 시점과 7년 전인 과거의 이야기가 교차로 흘러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원작을 모른다면 다소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원작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었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 솔직히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영상을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색감을 사용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도 전체 이야기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출해낸 감독의 능력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강렬한 주황빛의 웜톤 색감으로 구성한 과거의 이야기는 찬란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존재하는 가난했지만 즐거웠던 그런 소녀들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은 실내라 하더라도 다소 어둡고 전체적으로 채도를 낮춘 듯한 현재의 이야기와 대응되면서 현실과 추억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 개개인의 이야기도 잘 풀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4명의 자매는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냥 친자매라고 생각이 될 정도더라고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감독의 연출이 아주 잘 만났기 때문이겠죠. 처음에는 나이 순서가 약간 헷갈려서 베스 같은 경우는 영화 중반 정도까지도 사실 막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베스의 캐릭터 자체가 워낙에 안타까움과 연민을 자아내는 캐릭터라 을의 막내겠거니 했었던 거죠.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런 부분들은 잊혀지고 정말 이야기 그 자체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매의 이야기가 4인 4색의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지만 역시나 중심이 되는 건 둘째 조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가를 꿈꿔왔던 조는 영화의 도입부에서 자신의 작품을 친구의 것인 척 말하며 잡지사의 편집장을 만나는데요. 조의 작품은 잡지에는 실리게 되지만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익명으로 그리고 고려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계약이 성사됩니다. 심지어 편집장은 사람들은 설교가 아니라 즐거움을 원한다며 조의 소설을 제 입맛에 맞게 편집해버리죠. 감독은 의도적으로 영화의 결말부에서 다시 조의 출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현실과 타협해버렸던 도입부의 조와는 달리 이제 조는 소설의 결말을 가지고 편집장과 논쟁하죠. 편집장은 제멋대로 글의 줄을 긋는 대신 결혼이 로맨스라며 조를 설득합니다. 돈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편집장은 $500라는 큰 돈을 제시하며 판권을 팔라고 조를 흔들지만 잡지 고료 20불에 무려 25배에 달하는 돈에도 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여주인공을 결혼시켜야 한다면 대가는 받아야겠다며 인세도 흥정하죠. 무엇보다 조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을 출판합니다. 무엇이 조의 이야기였고 무엇이 조가 쓴 소설의 이야기인지 약간은 애매하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추억의 아름다움과 차가운 현실이 대조적이었던 초반부와는 달리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는 출판된 책을 받아들고서 무언가를 다짐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희미하게 웃는데요.
역설적이게도 감독은 이 장면을 통해 역동적으로 뛰어가던 초반보다도 더욱 단단해진 조의 행복감을 표현해줍니다. 감독인 그레타 거윅은 엘르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원작의 로맨틱한 엔딩은 그대로 살리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는데요. 1800년대의 고전이 어떻게 오늘날 여성에게 필요한 이야기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작의 작가인 루이자 메이 올컷은 영화에서처럼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남았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평생 수건이었던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각종 정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레타 거윅은 작은 나시들을 다시금 선보이며 내 목소리를 가질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도 작은 아씨들 버전이 원래부터 감독과 각본을 그레타 거윅에게 맡길 생각이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캐나다 출신의 배우이자 영화감독 세라 폴리가 언급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그레타 거윅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레타 거윅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소니 픽처스에 연락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 작품을 맡고 싶은지를 어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아씨들이 그레타 거윅이 단독으로 감독 및 각본을 맡은 두 번째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해서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생충이 4관왕을 차지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은 아씨들은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의상상을 거머쥐었는데요. 영화 유튜버로 유명한 발없는 새해님의 평처럼 작품상 부문에서 기생충을 꺾었어도 유감스럽지는 않았을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생충이 모자라다는 게 아니고요. 작은 아씨들이 그만큼 웰메이드 영화라고 제가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충족되는 느낌을 받는 영화였습니다. 얼마나 만족했던지 작은 아씨들의 두 주연 배우가 함께했던 그레타 거윅 감독의 전작 레이디 버드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을 정도인데요. 조금 검색해보니까 레이디 버드도 여러 영화 유튜버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관심이 생기신다면 유튜브에서 구매 혹은 대여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족인데요. 영화 초반부에 조의 치마에 불이 붙는 걸 보고서 자기도 똑같은 습관이 있다며 어떻게든 말을 걸어보려는 프리드리히 교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대본을 작성하면서 최근 갑자기 역주행으로 이슈가 된 유라와 보현의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장면이 겹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별일 아닌 걸로 대화를 시작해보려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화 작은 아씨들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가능한 주말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동갑튜브입니다. 감사합니다.